자, 해보자. 자꾸 민서 좀 걸고 넘어지지 마. 그래 민선 너랑 달라. 그래, 우리 민서 착해. 아니 왜 저한테 막 그러세요? 민선 그리고 잘생겼잖아. 그래. 박보검 박보검 박보검. 박보검 자, 맛있겠네. 자, 보세요. 저번 시간에 일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일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류 자, 알잖아요. 해볼까요? 잠깐만 내용을 정리해드리죠. 네, 저는 똘똘한 휘준이는 다 알 줄 알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 훌륭한 진짜. 자, 우리 똘똘한 휘준이 다 알 줄 알았는데, 자, 책은요 124페이지 1과 1류 여기부터 가죠. 자, A4 용지요. 우리 학교에 또 A4 용지가 있다는 거죠. 한 장에 10만 원. 그렇죠. 절대 그 학원비에 같이 청구해요. 학부비에 같이 청구되고 있어요. 자, A4 용지 필요하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일과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학교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거, 1차 출석 면담에서 얘기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건 일의 정의를 얘기하라는 거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건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 맞습니까? 자, 그래서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을 우리가 1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반드시 물체의 한 일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양의 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kg짜리 물체를요, 저는 2m 움직이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 비스듬한 방향으로요 20N의 힘을 30도의 각도로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은요,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20N이라는 힘을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100도분의 한다. 그 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20 코사인 30이니까 10루트 3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사람이 한 일은 10루트 3에다가 2m를 곱해서 얘가 한 일은 20루트 3이에요 라고 하는 요번에 시험 본 내용입니다.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1이라는 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을 했습니다. 중력의 한 일 얼마입니까? 중력의 한 일 얼마입니까? 0입니다. 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고요. 이 힘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90도. 그래서 이동 방향과 90도 되는 힘은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본인도 알고 계시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10루트 3이라는 힘을 오른쪽으로 줬는데 얘가 등속도 운동한대. 뭐가 있다는 거야? 마찰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내가 수평으로 주는 힘과 똑같이 10루트 3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한 건 사람의 힘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일에도 종류 있는 거 알죠? 그 중에서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그냥 힘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마찰이 한 일도 있고, 세 번째, 중력이 한 일도 있고, 네 번째, 알짜임이 한 일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한 일은요, 어떤 힘이 주관한 일이냐에 따라 힘의 양과 크기가 다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힘이 한 일은 20루트 3이라면 마찰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운동의 흐지. 마이너스 20 루트 3입니다. 왜냐하면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라서 마이너스 10 루트 3입니다. 거기다가 2m 밀고 갔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일로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중력의 한 일은 0입니다. 왜?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둘레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요. 10년 동안 돌았어. 이 인공위성의 한 일 얼마야? 0이에요. 이거 0입니다. 인공위성을 운동하는 구심력이라는 힘과 운동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아이도 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요번에 여러분들 내신 보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또 다른 일은 뭐가 있을까? 등속 원운동 말고 뭐 있습니까? 들고. 네. 수평으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일은 그래서 한 일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물리의 습관 들고 걸어간다와 들어 올리고 걸어간다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죠. 그래서 들고 걸어간다는 건 이미 물체를 든 상태로 출발 그래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항상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 없습니다. 근데 들어 올리고 라는 표현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린 다음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 올리는 요 구간은 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들어 올리고 걸어갈 때는 한 일이 있는데요. 들고 걸어가는 경우에는 한 일이 없다라고 물리에서 구별합니다. 알겠죠? 네, 머릿속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은 그런 의미에서 한 일이 0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알짜 힘이 한 일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실제로 얘는 중력이요. 지구가 물체를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당연히 물체가 내려가려고 바닥을 20N의 힘으로 누르겠죠. 근데 그 힘에 뭐가 생기니? 반작용. 그래서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중력과 수직 합력은 물체에서의 합력이 0입니다. 그쵸?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도 합력이 얼마입니까? 0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알짜 힘이 한 일이 이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일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일의 종류 뭘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봐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일이 나왔을 때 뭐 판단하는 건데요. 내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건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를 2m 떨어지고 2m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물체를 밀고 가서 들어 올려서 선반에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물체를 올린 다음에 들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2번. 한 일의 양이 1번과 2번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됐어요. 몇 번이 높을까요? 1번의 경우에 한 일의 양이 2번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1번은 밀고 가는 것도 마찰이 아니에요. 됐어? 들어 올리는 중력이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리는 이 구간만 일이 있고요. 든 상태로 걸어가는 이 구간은 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네. 그래서 한 일은 1번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2kg짜리 물체인데요. 내가 끌고 갈 때는 10N의 힘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들어 올렸어. 그러면 끌고 가는 구간에서는요.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이 구간의 한 일이 1번은 20줄이 있고요. 그리고 2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려. 자, 들 때는 중력만큼 힘 줘야 되니까 20N의 힘으로 2m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릴 때는 얼마? 40의 1을 해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60의 1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 올리는 일만 있으니까 40의 1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들고 갈 때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20에 해당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40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의 경우가 훨씬 더 한 일은 많은 거다. 알겠습니까? 요 정도는 내신에서도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일을 물리에서 좋아하는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일의 한 양도요.
그래프에서 원하는 대로 1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나타내는 세로축과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가로축이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잡혔다고 치자. 한일 당연히 어디 써야 돼? 아예 면적에 있어야죠. 됐어. 왜? 세로와 가로의 곱이 면적이니까. 그래서 한일의 양은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일이야 라고 했고요. 그래프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이 그 밑에 있는 면적이 한일이야. 알겠어? 그래프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거리이기만 하면 한일의 양은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똑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한 빠르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일한 빠르기를 뭐라 그러지? 이걸 일률이라고 얘기해요. 이 일률은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값이야. 이게 일률이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0줄의 일을 하는데 2초 걸렸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람의 일한 빠르기인 일률은 얼마라고 해야 되니? 5와트. 됐어? 네. 라고 하는 일한 빠르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고 하는 세 명의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대요. 근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대 2대 3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일률비는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6대 3대 2. 그렇죠. 3대 2대 1은 이제 안 나오는 걸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6대 3대 2의 일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률이라는 건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률의 단위 와트는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눈 줄퍼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줄퍼초랑 1와트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영재 쪽, 과거 쪽 내용이기 때문에 인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위가 있어요. 와트 말고요. 폴스 파워 H. 마력. 그래서 이건 마력입니다. 한국말. 그래서 네, 그 중에서 1마력이라고 하는 크기는요. 735와트의 크기를 인류를 표현하는 값이야.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HP도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16을 표현하는 단위였다. 모락대에 있는 단위가 아니다. 그런 거. 됐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 그리고 일한 빠르기 요거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일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됐죠? 사람도 도구도요.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 할 수 있는 뭐가 있니? 능력이 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니? 에너지라고 불러. 이런 얘기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저는요. 처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칠게. 근데 제가 일을 했어요. 40만큼. 그러면 저의 일을 한 후에 나중에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60이라서 일 중에서는요. 에너지의 일부가 일로 바뀌어서 에너지를 처음보다 감소시키는 일이 존재합니다. 맞죠? 자, 이 경우에 중학교 내용을 먼저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100 중에서 40만큼의 에너지가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에너지가 일로 뭐 됐다?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일로 전환돼서 에너지가 처음보다 감소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내가 처음 에너지 60이었는데 요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받았어요. 20만큼. 그럼 저의 나중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80이네요 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네 이거예요. 그걸 60 더하기 20은 80.
이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요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 요거예요. 자,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일 중에 일부는 에너지로 또 뭐 된다? 전환된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환시키기 편하라고 단위도 같이 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저의 에너지가 80인데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저는 하거나 받은 일이 없대요. 그럼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입니까? 그대로 80이죠. 에너지는요, 일을 받아야만 증가하고요. 일을 해야만 감소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면 에너지는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 그럼 선생님 이걸 다시 쓰면요.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 값이 일의 양이네요. 그죠?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 값이 그래서 네, 1이네요. 이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요. 정의로서도 표현하지만 일의 원래 그 안에 있는 의미도 기억해야 된다. 일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일은 에너지보다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게 실제 일의 참다운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에너지가 변했다는 뜻이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일 중에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 어떤 일이고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걸 한국말로는 일을 했다 또는 받았다라는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 뭐고 에너지는 감소시키는 일은 뭘까? 첫 번째, 사람이 한 일은요. 이 경우에 에너지를 증가시키려고 했을까요? 감소시키려고 했을까요? 증가시키려고 한 일입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좋으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인지 감소시키는 일인지는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만 판단하면 된다. 됐어? 의도 같은 건 없다, 물리에서는. 됐죠? 네.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플러스의 힘이고요. 그 힘이 한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알겠어? 그럼 마찰이 한 일은요? 라고 하는 거죠. 마찰력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야. 됐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무조건 에너지를 뭐 시킨다? 감소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마이너스의 일로 표현한다. 알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이 새끼는 그냥 결과적으로 여기 가에서 출발해서 나를 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얘는요. 다양한 일을 받았는데 한 일, 그 에너지는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그대로요. 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알자 힘이 한 일이 총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이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알자 힘이 한 일이 있어야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알자 힘이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의 변화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 운동.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 판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고 총 변화량을 알자 힘이 한 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능력,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냐? 주구장창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자 힘이 한 일만큼은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렇죠. 알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중력이 한 일은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다. 됐어? 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몇 개가 있는데? 네. 위치 에너지의 종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탕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전기에너지, 산성에너지. 네.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요. 이게 세 가지가였어요. 됐어요. 자,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무슨 에너지를 갖니? 위치 에너지를 갖고요. 얘가 떨어지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됐어?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될 잠재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중력이 만든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됐어? 이거 어떻게 구해? NG. H. 됐어? 네. 그런가 하면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이거 어떻게 구하자? 이씨 2분의 1 KX 제곱이야. 그 중에서 너네가 저 새끼가 지금 헛소리했던 KX는 뭐 구하는 식? 탄성력이라는 식 구하는 식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기 에너지는 비트 또는 나 몰라. 나 저 시험범위 아니야. 이거 곱해 아니 이거 곱하면 뭐니? IT 마트. 힘.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마트시. 맞을지 다 안 돼. 전류에다가 초를 곱하면 이게 뭘로 바뀌어? 너네 기억나? 1A라고 하는 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야. 이 멍청이들아. 그래서 I는 T분의 Q. DQ. 그러니까 넘기시면 IT는 Q 전하량. 그래서 됐어. QV 이 새끼야. QV. VIT밖에 안 돼. VQ.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런 식의 의미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서 1A가 뭐니? 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는 이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거 알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내신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실험 하나만 해요. 기억나니? 실제로요. 이렇게 바닥면에 수레가 있고요. 이 수레가 2km짜리 수레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 일을 하게끔 할 거야. 책과 책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자가 있더라. 너네 교과서 실험. 가다가 뭐 한다? 부딪혀서 자를 밀고 가다가 수레가 뭐 한다? 멈춘다. 그러면 가던 수레가 멈췄다는 건 수레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되니? 0 되죠. 그럼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뭐였습니까? 네, 자를 미는 마찰이 한 일을 하는데 다 쓴 거야. 됐죠? 그래서 수레가 가지고 있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요. 자를 미는 일하는데 다 썼다 이 얘기죠. 그래서 민 결과 이 자가 2cm 밀렸다고 치자. 되겠어? 첫 번째 상황 이해해. 수레의 질량 2kg, 수레의 속력은 2. 그래서 부딪혀서 자가 밀려나간 거리는 2cm. 그러면 자와 책 사이의 마찰력은 구하세요. 빨랑해. 2. 아니 이거 맞죠? 아니야 다리 해야 돼. 단위. 2cm잖아요. 2가 어디서 나온 말이야? 200. 누구 입이야? 저 새끼요. 왜요? 2cm잖아. 2cm 안 맞고? 오! 병 컴온. 저 휘둥이 새끼 저거. 왜 이러는데? 고이동 새끼 저거 병신 새끼. 시험법인데. 맞아.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 4를 가지고 있고요.
마찰이한 일은 마찰력에다가 밀고 간 거리 0.02m의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에이읒. 에이드. 그래서 마찰력은 400N입니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이 수레를 제가 변화시킬 겁니다. 왜 400인 거예요? 200을 가는 거예요? 200이요. 얘들 아는 척 하기는! 얘들 눈치채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늘 자꾸 나의 단점을 짚어라. 뭐 하는 거야? 웬만하면 덮자. 그래 자, 니들 덮어주지 그다음에 말았어. 보시면요. 요번에는 이물체의 질량을 지금보다 2배 크게 하고요. 속력은 그대로 있게끔 할게요. 자, 똑같은 자랑 부딪힙니다. 자가 밀려나간 거리는 4cm. 4cm죠. 됐죠? 자, 요번에는요. 그 수레의 질량은 그대로 놔두고요. 속력만 2배로 크게 할 거예요. 밀려나간 거리는 8cm. 네, 몇 cm? 8cm. 우린 이걸 통해서요. 운동 에너지라는 건 질량과는 뭐하고요? 비례하고요. 속력이랑은 뭐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네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불변한. 운동 에너지 2K가 없습니다. K가 혹시 뭐예요? 운동 에너지 아니 K가 영어로 몰라요. 정확히는 네. 그래 자, 1번, 2번, 3번 그래프 중에 잘못된 거. 1번 1만 잘못했어. 3번이죠 3번이죠 아니 순서 밖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아니 저희 잘못이죠 아, 베이스를 못 읽었으니까 아니 잘못 몰라 3번이 잘못된 거죠 몇 번이 잘못된 3번이 아 순서 저기 말고 뭐야? 쌤 지적하는 거야? 왜 잘못 발전하셨는데 아니 나 저거 일찍 뒤돌아보네. 자, 나 저거 디귿인 줄 알았어. 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서 속력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모양 개형 이렇게 잡혀야 된다. 맞아. 네, 요 그래프 찾는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물체의 질량도 속력도 다르게 했어요. 이때 마찰력 얼마입니까? 200. 그대로 되죠. 마찰력은 바뀔 수 있니 없니? 없죠. 이거는 책이 눌러서 생기는 마찰력이기 때문에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동안 마찰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위치의 에너지입니다. 위치의 에너지와 관련된 실험도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벽면에 나사를 이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나무 토막이 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면 추에 부딪혀서 나무 토막이 밀려나가는 그런 실험이에요. 학교 교과서에 있을 건데요. 이때 추의 질량이 2kg고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얼마냐면 얘가 1m 높이에 있다고 치자. 그래서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얘가 2cm 밀려나갔다고 치자. 이런 얘기죠. 얘 왜 밀려나가요? 저놈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이래주는데 사용되기 때문이겠죠. 되겠어? 네. 그러니 얘 위치 에너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9.8 곱하기 2 곱하기 1 맞죠?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9.8 맞죠? 그게 나무 토막이 밀려나가면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 마찰이 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벽면과 나무 토막 사이에 마찰력은 모르겠고요. 밀려나간 거리는 2cm니까 이게 0.02 됐냐? 자, 이제 마찰력 구해봐. 얼마야? 80. 그렇게 그러네. 됐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린다 했더니만 넘겨. 자, 장난 그러면 이때 추의 질량을요 2kg가 아니고 지금보다 2배 더 크게 4kg로 바꿀 거야. 높이는 그대로 둘 거야. 밀려나간 거리는 0.04 됐어. 질량은 그대로 2kg로 둘 건데요. 떠 있는 높이를 2배 크게 2m 높이에서 할 거야. 자, 밀려나간 거리 0.04 이거죠. 0.08 무슨 새끼야? 제곱에 비례하냐? 세상에 오이동 새끼. 그래서요 위치 에너지는요 추의 질량과도 비례
에너지와도 비례하는 관계가 있고요. 위치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나무 토막이 밀려나간 거리도 비례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와 나무 토막의 마찰력은 무관하다. 얘는 항상 인정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마찰력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 마찰력은요, 벽면의 나사를 얼마나 세게 조여놨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980 변화 없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마찰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에 뭐가 있는지도 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학교 내용까지 다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요, 인간은요, 스스로도 하지만 도구를 만들어서도 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한 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앞에 배운 뭡니까? 돌림이.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한 일을 볼 건데, 결론을 알죠? 도구를 쓰면 어떨 수는 있는데 힘을 줄일 수 힘의 아니면 바꿀 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한마디로 뭐가 성립된다? 일의 질화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죠. 일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힘에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거리의 손해를 그만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은 변화 없어.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누구라고? 지뢰이죠. 그죠? 인지뢰. 기뢰? 기뢰? 너는 진짜 이럴래? 지네. 스파이더. 주환이 왜안 와? 어? 주환이. 걔 뒤졌대. 주워. 저 되게 비싼 거네. 해볼까요? 일만 주워도 우리 준호는 왜 안 오지? 준대요? 아니 주환이?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준호는 왜 왔지? 네? 기분 나쁘네. 응? 근데 주환이 결석하는 스타일 아닌데? 아 아프단다. 아 아파가지고 못 올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다 그러네. 주한이의 불법성. 주환이 불어줬어. 아이고 디스크가 왔대. 우리 반에 전문가 한 명. 그래? 전문가. 뭐 디스크 전문가셔요? 그랬다. 걸리셨어요? 아, 너 걸려서 그렇지 맞아. 너 그랬었다. 아 그래? 살다 보니까 괜찮아지는데. 자 보자.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요 가장 간단하고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지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뢰요. 여기다가 200N짜리 물체를 놓을 거고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고, 나는 받침점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을 누를 거예요. 그랬을 때 지뢰의 3요소 알죠? 네. 불러봐. 작용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작용점. 작용점이요. 이게 받침점. 받침점. 여기가 힘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뢰의 3요소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구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얘는요 돌림힘으로 얘기하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맞아요. 시계 방향의 돌림힘. 그랬을 때 얘네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이 B와 힘의 B가 뭐 해야 된다? 함유해. 그래서 길이 B가 1대 5니까 힘의 B는 5대 1. 몇 뉴턴의 힘으로 눌러야 돼? 최소 40뉴턴의 힘 이상을 눌러야 되겠죠. 최소. 됐어? 네. 그래서 최소 40뉴턴의 힘으로 움직이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거보다 세면 팍 올라가겠죠. 됐어? 그래서 40 이상의 힘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눌렀다고 치자.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됐대. 얘가 이리로 올라갔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눌렀더니요. 여기 올라간 높이가 2m라고 치자. 내려온 높이가 얼마일까? 10m. 10m입니다.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이 얼마일까요? 물체가 한 일? 부르시면요. 물체는요. 얘 몇 200N짜리죠? 200N짜리니까 얘는 몇 뉴턴의 힘을 받은 거야? 최소 200N의 힘을 받아 몇 미터 올라갔습니까? 2m 올라갔죠. 그래서 물체가 한 일은 400줄이네요. 그러면 이때 지뢰가 한 일 또는 힘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힘은 얼마? 40N의 힘으로 2m가 아니고 몇 m입니까? 10m 눌러줬기 때문에 한 일이 얼마예요? 400N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도구를 쓰니까 원래 물체의 무게에 비해서 5분의 1 적은 힘이 들어서 힘의 이득을 받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대신에 거리가 몇 배 커졌습니까? 5배 커졌어요. 거리에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자, 그 결과 한일의 양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죠.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한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를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같은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면 도구를 사용했을 때 힘의 이득을 본 정도, 거리에 손해를 본 정도는 달라도 한일의 양은 무조건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원리라고 하죠. 자, 얘가 몇 종 지뢰입니까? 일종 일종 지뢰입니다. 그래서 지뢰에도 종류가 있는데 지뢰 종류 3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일종 지뢰가 있고요. 일종 지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용점, 받침점, 힘점 순서고요. 두 번째 이종 지뢰도 있습니다. 이종 지뢰 순서 불러. 받침점. 네, 요거 2개 바꿔라. 그랬어요. 그쵸?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종 지뢰는 기본 구조에서 뒤에 있는 거 바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종 지뢰인 낚싯대는요. 작용점, 힘점, 받침점의 구조가 됐어요. 자,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인간이 쓰는 두 번째 도구가 도르래입니다. 알아들어? 네. 그래서 인간이 쓰고 있는 두 번째 도구가 도르래라고 하는 이런 도르래도 있어. 땡겨. 됐어. 이런 도르래도 있어. 당겨. 이런 얘기죠. 네. 똑같이 100N의 힘을 주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거 1m 들어 올릴 때 얘는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니? 100N의 힘이 필요하고 몇 미터 당겨줘야 되니? 1m. 그 정도로는 힘의 이득을 보니 못 보니? 못 봐요. 근데 왜 써요? 힘의 방향만 바꾸려고 쓰는 거고요. 그 정도로 해가 힘의 이득을 못 보는 이유는 뭘까요? 받침점으로부터 물체와 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1대 1인 일종질이기 때문이에요. 됐어. 그래서 힘의 이득을 못 봅니다. 재밌어. 윤서 잤어? 희준이 오줌 쌌다? 지렸나? 너네가 이렇게 깜짝 놀래지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우와 오늘 하루도 사는구나. 그냥 천장에 주는 거 엘리베이터. 선생님은요 학교 다닐 때 엄청 착한 아이였을 거예요. 맞아요. 예? 친구들이 심심한 걸 못 견디고 안 심심하게 해주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진짜 타고 올라오고 올라왔어요. 쌤이 엘리베이터 올라온다면서 가져가지고. 설마 했는데 진짜여가지고. 그거 깜찍하지 않니? 내가 봤을 때 나는 엄청 깜찍해. 맞아요. 네,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네? 진짜 무슨 말 하는 거야? 유명 씌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대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가자. 그래서 그 정도로는 일종 지뢰이고 길이비가 1대1이기 때문에 힘의 이득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건 힘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쓰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움직도르래요. 몇 종지래? 이종지래. 받침대 어디 있어요? 저기요. 받침점 여기 있고요. 이렇게 돼서 물체와 힘 사이의 길이 비율이 1대 2이기 때문에 힘의 비율은 당연히 2대 1로 그래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N의 물체를 잡아당길 때 내가 필요한 힘은 얼마고요? 50N이고요. 따라서 내가 이 물체를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당겨줘야 되는 거리는 2m입니다. 하지만 한일의 양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봅니다. 100N의 물체를 매단 이 도르래가 무게가 있다면 오쉣. 생각해봐. 이 도르래가 1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도르래입니다. 당겨줘야 되는 힘이 얼마일까요? 60이 아니라 55. 55. 55지. 실제로요. 이 실에 매달려 있는 물체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180. 10N입니다. 그죠? 그거를 2대 1의 비율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도르의 무게가 있다면 내가 당겨줘야 되는 건 50이 아니고 55N을 당겨야 돼요.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당겨줘야 되는 거리는 2m. 변화 없죠. 2m죠. 그러면 아까 도르래의 무게를 무시했을 때 한일이 100이고요.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일도 100입니다. 근데 도르래의 무게를 생각하니까 한일이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됩니까? 110이죠. 그러면 1의 원리가 성립하나요? 1의 원리가 성립할까요? 해요. 해요? 얘는 100이고 얘는 110인데? 아유, 쟤 그 도르래한테 한 그 맞아요. 1의 원리 성립합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물체의 한 일만 봤어요. 됐어? 근데 얘는요. 물체의 한 일이 얼마이고요? 100이고요. 또 누구한테 한 일도 있어요. 도르래를 들어 올리는 도르래의 한 일이 10줄 있어. 이 둘을 한꺼번에 더한 값이 110줄이라는 얘기죠. 물체의 한 일은 100 똑같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물체의 한 일만 고려했던 건데 이렇게 실제로는 도구의 한 일까지도 생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러한 움직도르래가요.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 오 씨. 됐어. 얘네 힘을 몇 분의 1로 줄이다 그랬냐? 똑같이 네. 6분의 1. 어? 6분의 1. 6분의 1. 아. 6분의 1. 네. 맞아요. 네. 자, 움직도르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면 몇 분의 1일까? 매일은 매일 8분의 1. 8분의 1. 이 자식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127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숙제 쪽으로 다 나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한꺼번에 보여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요, 이제 저 옆반 아이들은 다음 주에 영재 시험 보러 가요. 오, 7월 7일 날이 시험입니다. 7월 7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서류 발표입니다. 와. 1차 발표. 거기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1차에서 떨어지면 시험도 못 보고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시험조차도 못 보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 떨어지고. 자, 그래서 떨어지는 친구 없이 시험을 다 보러 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애들이 1년 동안 한 게 있으니까 아쉽죠. 시험 안 보고 떨어지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언제 준비해야 되는 작년부터 대부분이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러 보고요. 과거 애들은 12월 말부터 준비해서 하고 곧 2학년짜리 영재들 네, 이번 이제 7월달 말부터 2학년 꼬꼬맹이들이 옆에 앉습니다. 귀여워해줘야겠다. 귀여워져. 엄청 귀여워요. 귀여워해줘야겠다. 그 한살 차이는 저 근데 한 살 차이인데요.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실제로 너네도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되게 꼬맹이였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한번 딱 지나고 그 힘든 겨울방학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 단단해졌잖아요.
아예 뭐 등치가 컸어요, 키가 컸어요 이거랑 다르게 공부하는 마인드,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7월달에 오는 친구들은 영재 가서 공부는 해야 됐는데 공부는 하고 싶진 않고 거기에는 있고 싶고 막 이런 상태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방학을 딱 지나고 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알게 진심이죠. 자, 오메가 다 물체가 떨어집니다. 자,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이거죠.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보존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중력만 작용한다. 네, 맞아요. 보존력만 작용해야죠.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라는 얘기를 너네가 나한테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보존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만 있는 세상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만 작용하는 상태가 그래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 뭡니까? 중력. 네, 중력 또 전기력, 탄성력. 그리고 탄성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세 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그 힘들이고요. 이 힘만 작동한다면 얘가요 이렇게 떨어져. 얘가 이렇게 경사면을 타고 떨어져. 얘가 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 자, 이 중에서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 없다면 다 보존되겠죠.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누굴까요? 1번 똑같. 다 똑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됐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요 중간에 경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로와 상관없이. 그래서 높이 차이만큼이 그만큼이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요? 운동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낙하한 높이가 같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경로 상관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경로 상관없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전환되는 아이들을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고요. 저거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니? 에너지는 항상 보존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그려라. 이게 이제 영재 공통 문제입니다. 됐어? 당연하겠죠. 실제로요. 쟤는 낙하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뭐합니까? 감소.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해요. 증가. 그랬을 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같은 높이. 높이가 같아야죠. 운동 에너지 증가. 됐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요. 보존이죠. 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에너지 변화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대단히 길게 설명해 드렸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는 건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하죠. 중학교 때는 하지 않았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요. 자, 마찰 없는 공간에 용수철에 연결돼서 이렇게 물체가 질량이 m이가 있다고 치자. 자, 얘를 내가 x만큼 늘어뜨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왔을 거잖아.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됐어. 네, 최대로 늘어났을 때가 a. 원래 있는 지점을 o. 되겠냐? 손으로 놨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A점은요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죠? 자, A점은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불러 2분의 1 kx 제곱. 운동 에너지는 0.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손에 놨을 때 제자리인 5점으로 오면 탄성 에너지는 0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크기가 뭐랑 같아야 됩니까? 네,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아야 역학적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 라고 하면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거기에 왔을 때 속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루트 m분의 kx가 그래서 속력이 되네요.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얘가 손을 놨을 때요, 정확하게 x의 절반인 지점 2분의 1x를 지난다고 치자. 이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 구해라.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구하십시오. 3대 2. 3대 2요. 그렇지.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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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왜? 역학적인 거 2분의 kx 제곱인데 저기에서는 4분의 kx 제곱. 8분의 X 자,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자, 절반이 지나는 순간 이때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답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왔을 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x만큼 늘어났으니까 사실은 2분의 1 k에 2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8분의 1 kx 제곱이에요. 아이 소리. 됐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8분의 4 kx 제곱만큼이 나와야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 그 순간의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1대 3이어야 된다. 1대 1 아니다. 신기하다. 그렇게 신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왔다고 치자. 여기 멈추니? 너는 속도가 최대가 되죠. 그럼 여기가 반대쪽으로 갑니다. 됐죠? 운동 관성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네, 반대편 x까지 가죠. 됐어? 그래서 이거를 무한 왕복 운동하는 게 바로 주기 운동 중에 직선 구간을 왕복 운동, 뭡니까? 단진도 운동. 됐어? 인 거죠. 됐어? 그랬을 때 저의 주기가 얼마일까? t는 2파이를 잘 묻는 폴이야 엄마. 그걸 리더라니. 알겠니?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133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오늘부터 숙제 없어요. 159페이지까지 이제 풀어왔어. 자, 실제로 어디까지 풀었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디까지 풀었을까요? 하나도 못 풀었습니까? 네, 빨리 보세요. 얘들아, 빨리 풀고 있어.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숙제 못한 걸 뭐라고는 안 할 테니까 넘겨. 어디까지 했는지. 자, 이제 시작이야. 얼른 하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네, 얼른 하십시오. 저 약간 인간적이에요. 네? 네. 이기요. 자, 이제 빨리 하십시오. 네, 저다 했는데요. 지금은 내신이 중요한 때라서요. 내신 이래서 전체 좀 내신이 나셨네요. 없고. 네, 틀린 거 질문 빨리 확인. 자, 입은 다물고 빨리 풀도록 하죠.
네. 자기 시험 기간 일정 모르는 사람 있어? 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부하려고 학원 오면 안 돼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알지? 그냥 시험 끝나고 오는 게 맞죠? 네, 시험 끝나는 날 오는 게 오셔도. X 쳐져 있는 날에만 안 오면 응? X 쳐져 있는 날에만 안 오면 네, X 쳐져 있는 날만. 준호하고 주환이가 제일 먼저 하루 일찍 빠지고 나머지 친구도 빠지고 조경이 하면 효진이하고 민서가 가장 늦게 빠져요.
뭐? 몇 분의 1? 몇 분의 1? 무엇이다?
지랄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10이요. 25편이고요. 그러면 25편으로 10이 풀리기만 하면 이제 10에서 힘이 작용하죠. 그리고 해서 25m 다 풀리고 나면 3이 내려갈 때부터 줄여진 힘이 여기서 더 내려가거든요. 20m. 그래서 총 얘가 내려갈 길이는 결국은 40m. 줄을 20m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 오면 경치에만 40만 그래서 그게 이 지점에서의 이 줄의 탄성이죠. 이분의 KX 제곱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팀베타가 별의 길이가 나오죠. 네, 그리고 탄성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X. 확인해. 네. 밥 먹자. 빨리 가, 밥 먹어. 희준, 밥을 먹어야 눈 떠지겠지? 최선우 너 싸웠어? 도시락 너 도시락을 싸와? 사돈인데 아 캠먹방 먹고 싶은데 어? 캠먹방 먹고 싶어 형과 어제 물어보시던데 사장님 니 왜 오냐 오씨. 이래서 제주도 빨리 나와 오빠 아 전기를 재영생 수업 한 번도 안 들었거든 빨리 와 빨리 기다려봐. 다시 연습하래. 찾았다. 이거인데. 렛츠고.
학교에서 눈 뜨고 문제 풀려고 하고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자지마 졸지 말라고.
이거 한 입만. 진짜 그럴 줄 알았다. 나도 이거 있어. 하나 주고 있어. 어? 이거 줄 수 있어. 주면. 예스 너. 이거 뭐야? 이거 비타 500 아, 레모나. 이거 어떻게 나 찜? 응? 입 되게 맛있게. 맨날 대구 처마셨어. 근데 이걸 빼고 먹으면 되잖아. 그네. 맨날 대구 처마시면서 처음 해가지고. 아니 최선호가 꿈을 꿨는데 토요일 저녁에 뭐 소위기를 맞대. 근데 제가 옆에서 이거는 종자식물이야 이제를 했다고 나를 개팰 뻔했다는 거야.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이거 어떻게 종자식물이야? 하나, 둘, 셋. 야안 샀어? 안 샀어? 야 비타오백 사왔다. 오, 지. 안돼. 야, 너 좀만 줄수 있냐? 왜? 좀만 더. 아까 연값은 저희 나왔다. 찬서야, 나도 좀만 섞어 레몬 먹었는데 좀만 줘봐. 나칸 받은. 나 신기 타치 빼냐? 찬서야, 나도 그만해. 조금만. 와 뭐야 이거? 엄청 고단한데? 너네 해 그냥 그냥. 그냥 넣어버려 그냥. 너 지금 수업 시간에 음료를 제조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 인사해. 안녕하세요. 너또 그거 먹지? 아니야, 오늘은 스파게티만 먹어. 내가 사람 애들이 나 따라서. 스파게티? 스프라이트 와 미친. 역시 오 이거. 뭐가? 아니야